저번에 약속드린 것처럼. 그리고 생각해 보셨나요? 크레아틴 카이네스 리액션에서 중요한데 거기서 크레아틴 보충제가 정말 그 반응을 도와서 우리 운동 수행 능력, 퍼포먼스를 증가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들었었죠. 네, 오늘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반응식을 적어봐야죠. 네. 이렇게 보충제를 선택한다거나 또는 뭐 운동 프로그램 만들 때 항상 이런 식의 접근이 좋아요. 그냥 내 생각에 이런 게 좋을 것 같아가 아니라 항상 이렇게 반응식을 적어보고 알 수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렇게 시리어스하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So, 크레아틴, 파스페이트,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였나요? 그 다음에 ADP, 그렇죠? 그리고 프로톤. 다 기억나시나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크레아틴과 ATP. 그때 반응 두 개, ATP 하이드롤리시스랑 크레아틴 파스페이트 하이드롤리시스 반응 두 개를 커플링, 합쳐가지고 이런 반응식을 도출했었죠. 그리고 에너지의 변화는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 리액션이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쪽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 다음에 크레아틴 카이네시스는 그냥 줄여서 abbreviation이라고 그래요. CK라고 하면 되고요. 그러면 반응물, 엔자임, 생성물 또는 이쪽이 반응물, 엔자임, 생성물 뭐 어떻게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운동 중에 especially 고강도 운동 중에요. 특별히 고강도 운동 중에 ATP를 재생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빨리 재생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액션이 이쪽으로 가야죠. 고강도 운동 중에 리액션이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지금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면 있는 ATP를 쓰니까 컨센트레이션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ADP와 프로톤의 컨센트레이션이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이 ATP를 브레이크했으니까 ADP와 프로톤이 증가하잖아요. 네. 그 전에 mass action 이쁘기라고 네. 또 높은 고농도에서 저농도, 낮은 농도로 고 컨센트레이션에서 낮은 컨센트레이션으로 반응이 진행된다고 했죠. 네. 그럼 이제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니까 이쪽 농도가 떨어지고 이쪽 농도가 높아졌어요. 이렇게 높아지고 농도가 낮아졌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 디스 리액션이 이쪽으로 가고 그러면 딱 됐네. 고강도 운동 중에 얼른 ATP를 재합성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네? 맥센스한가요? 그래서 고강도 운동 중에 바로 ATP를 재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죠. 단 하나의 반응으로요. 그럼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 크레아틴 네, 보충제가 정말 도움이 되냐고요. 그리고 이제 좀 아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네, 원래 아셨을 분도 많이 있으실 테고 네. 이게 지금 여기서 운동 중에 중요한 게 크레아틴 파스페이트인가요? 크레아틴인가요? 현재로서 이 퍼포먼스를 증가시킬 때 어떤 게 더 중요한가요? 크레아틴인가요? 크레아틴 파스페이트? 운동 중에 크레아틴 파스페이트죠? 크레아틴 파스페이트이 분해가 돼야 ATP를 재생산할 수 있으니까. 맥센스인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질문. 크레아틴 보충제가 퍼포먼스를 증가시킬 수 있나요? 자, 제가 크레아틴이라고 했어요. 크레아틴 서플멘테이션. 크레아틴 서플멘테이션은 크레아틴이죠. 크레아틴 파스페이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거나 또는 뭐 어떤 광고들, 크레아틴에 대한 광고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 아주 디테일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들어서 알고 있는 거는 크레아틴인데 그게 마치 크레아틴 파스페이트이 크레아틴인 줄 아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심플리 이렇게 그냥 만약 크레아틴 보충제 같은 회사가 stronger, faster 뭐 이런 식으로 적는다면 사실 그렇게 되는 건 크레아틴 파스페이트를 섭취해야지 크레아틴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크레아틴이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충제 회사들이나 대부분 다 크레아틴을 판대요. 크레아틴. 네. 자, 그러면 크레아틴이 이렇게 증가가 돼 있으면 이 반응은 오히려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지금 얘기는 뭐냐면 이쪽 오른쪽 부분에 컨센트레이션이 작아야 반응이 아주 강하게 이쪽으로 가서 ATP를 재생산해서 고강도 운동 중에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크레아틴을 섭취하면 그건 다른 소리죠. 그렇잖아요. 이게 많아졌는데 이게 도움이 될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제 생각인가요? 아니잖아요. 매스 액션이 빼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닥터건 내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크레아틴 보충제에 대해서 됐다는데 뭐 여러 가지 좋은 뭐 슈에니 이백이 많다는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맞습니다. 슈에니 이백이 있죠. 근데 퍼포먼스 중에는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죠? 이게 무슨 소리죠? 네. 자, 퍼포먼스 중에는 지금 반응이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쪽으로 가야 되죠. 이쪽으로 가야 되죠. 네. 근데 크레아틴을 섭취해서 만약에 크레아틴이 섭취를 많이 하면 이 ATP는 아니지만 크레아틴이 높아지면 도움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크레아틴 서플리멘테이션 했다고 바로 운동 중에 퍼포먼스에 도움을 주진 않지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그렇게 효과가 좋았지? 이렇게 물어본다면 운동 중에는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별로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운동을 스탑하거나 또는 운동 강도를 낮췄다면 네. 그러면 얼른 반응이 이쪽으로 가서 크레아틴 파스페이스를 재합성해야겠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아 그러면 크레아틴은 운동 중에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운동 끝나고 나서 크레아틴 파스페이스 재합성할 때 그때 도움이 되겠네. 그래서 그 다음날 다음번 운동할 때는 크레아틴 파스페이스 컨센트레이션이 좀 증가했으니까 운동을 바로 시작했을 때 더 많은 ATP를 그 높은 운동 강도에서 그런 레이트 단위로 재생산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나요? 맞나요? 그래서 National Strength and Conditioning Association (NSCA) 그런 텍스트북이나 다른 운동생리학 기법 텍스트북을 봐도 크레아틴 파스페이시 퍼포먼스 인핸서 그러니까 네, 퍼포먼스를 증가시킨다기보다는 그거보다는 has training effect. 트레이닝에 대한 이펙이 있네. make sense인가요? 뭐 나쁘진 않죠. 네네. 그렇지만 설명이 약간 좀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퍼포먼스를 막 증가시켜서 이거하고는 다른 거죠. 왜냐하면 본인도 그만큼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네. 그렇잖아요. 이 화살표가 이쪽 가고 이쪽으로 가고. 네. make sense인가요? 그래서 결론 내려보면 크레아틴 서플리멘테이션은 우리 많은 경우에 크레아틴 파스페이스를 섭취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크레아틴 왜 크레아틴 섭취하는데 이 보다시피 이 반응식에서는 운동 중에는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지만 고강도 운동을 하고 고강도 운동 꼭 해야 돼요. 하고 나서 다시 재합생할 때 그때는 크레아틴 서플리멘테이션을 섭취해서 이 컨센트를 높여놓은 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 아 크레아틴 보충제는 아마 트레이닝 이펙은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퍼포먼스 인핸서는 아닌 것 같다. 연구 결과도 있겠고 이 반응식을 봐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make sense인가요?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그러면 저는 주로 보충제를 그렇게 섭취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무 보충제도 섭취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이분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 선수들이라도 뭐 그렇게 보충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케미스트리, 이런 반응식을 이용해서 우리 접근 방법은 좀 다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크레아틴, 파스페이트 이런 컨센트레이션 올리는 법, 이 리액션을 이용해서 어떻게 운동해야 될지, 뭐 또 그런 또 좀 중요한 것들을 우리 크레아틴 카이네시스 3에서 말씀드리도록